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오사카 난바 오리엔탈 호텔에 있습니다. 이 호텔도 굉장히 좀 클래식하게 되어 있는데 디자인이 제 마음에 들어요. 네. 일본 건축에 대해서 재미나는 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호텔 4층에 있는 중정입니다. 파티오라고도 하는데 분수랑 아주 멋져요. 그래서 이 평면을 보면은 이 네모 형태로 돼서 테두리에는 객실이 위치해 있고 가운데 중정이 있습니다. 이 지중해 풍, 옛날 로마풍의 이 분수 이쁘네요. 그리고 창도 아치 형태고 이렇게 하늘이 뻥 뚫려서 네모난 공간입니다. 이 파티오라고도 하는데 말하자면 안뜰, 말 그대로 중정입니다. 가운데 위치한 그러한 정원이죠. 이 중정 구조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외부로부터 딱 담을 쌓듯이 독립적인 그러한 내부 공간, 중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오사카 남바에 있는 이 오리엔탈 호텔도 대표적인 그거예요. 그래서 이 호텔 바깥에는 너무 복잡하고 번화하고 사람들 진짜 인파가 몰려다니고 빠찡거 불빛이 막 휘황찬란한데 이 내부는 조용하면서 이 아늑한 이 지중해풍의 정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정이라는 게 이런 매력이 있어요. 또 하나의 매력은 뭐가 있냐면 이 지하에 들어가는 지하층의 경우 이 특히 통풍하고 채광 이런 게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중정을 하나를 넣습니다. 그러면 지하층, 지하실 같은 느낌이 안 나고 지상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이 지하층에 대한 장점은 별도로 제가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지하층에 관해서 있는데 지하층도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방수 문제, 결로 문제 이런 것들만 해결이 되면은 굉장히 매력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연중 이 지하 온도는 대략 한 15도 정도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우리 온도를 유지해요. 조금만 온도를 올리면 난방이 되고 냉방은 사실 거의 필요 없을 정도의 그런 기온을 실내 공기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중정에 대한 얘기, 이 애초에 중국에서는 토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모양 또는 네모난 모양의 이런 중정 형태의 커다란 집을 줘서 아주 마을 전체 사람들이 거기서 살 수 있을 정도 규모로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외부로부터의 방범, 침입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만든 게 엄청 크기 때문에 항공 촬영에서도 다 나타날 정도로 이런 토르 이것도 중정 그러한 구조의 대표적인 거죠. 굉장히 오래된 구조인데 그러면 이 안정감이 있죠. 프라이버시와 또 외부에서의 어떤 침입에 대한 그러한 안정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도면은 제가 용인 쪽에 그 지하에 주택을 하나 만든 건데 그러니까 자 기존에 마당이 있고 주택이 있어요. 용적률 건폐율이 꽉 찼죠. 근데 땅속에다가 지하에 주택을 하나를 하면은 용적률 건폐율에서 자유롭게 되죠. 근데 이 지하라는 게 그러한 통풍 채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 도면에 보이는 저 부분에 거기다 중정을 넣었어요. 그러면 중정에서 햇살도 들어오고 통풍도 되고 그리고 이 집은 원래 이렇게 마당에 경사지라서 옹벽이 있었는데 옹벽에 도로 쪽을 커팅을 해가지고 그쪽에 출입구가 새로 생기면서 커팅한 일부에는 또 거기도 창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 쪽에 옹벽 두께도 어마어마해요. 한 50cm 와이어 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채광이 좀 이루어지고 출입구도 글로 생기고 또 집 중심 쪽에 중정이 생기면서 그러한 지하실의 단점을 만회했죠. 이제 남은 건 장점만 남은 겁니다. 같은 공사비가 투입이 돼도 이 디자인, 설계에 따라서 정말 이 적합하고 유용한 설계를 했다면은 그 값어치가 엄청 높아지겠죠. 그러면 요약을 해보면 이 중정의 이 중정 구조의 장점은 뭐냐? 이 자연 채광이 들어올 수 있고 환기가 원활하고 이 아늑한 그런 공간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실내하고
중정의 그 야외가 하나의 뭡니까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융합이 된다고 할까? 예, 그런 점도 있어요. 그리고 중정을 이렇게 꾸미면서 이 오리엔탈 호텔처럼 뭐 분수를 놓을 수도 있고 수영장, 연못 이런 것들도 놓을 수가 있고 그런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독립된 공간이 생긴다. 독립된 정원 또 중정식의 이렇게 외부를 다 둘러 막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좋아요. 견고한 담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중정 구조의 이 껍데기 쪽으로 완전히 다 막지 않아도 돼요. 그쪽에도 창을 내도 되고 그렇지만은 이러한 구조를 선택할 때는 어때요? 바깥에 이 집 외부로부터 프라이버시, 독립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 창을 안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특히 지하층, 지하주택에는 굉장히 좋아요. 이 중정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다 뭐에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거 조경을 하면은 정말 지하라는 느낌도 안 나고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뭐 중정 아니고 지하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 에리어라고 그런 공간도 만들지만 이 드라이 에리어가 가운데 딱 박힌 게 이 중정의 개념이죠. 그러면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자, 대지가 이렇게 크지 않은 공간에는 이 중정 구조를 디자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대지가 어느 정도 커야지 가운데 뻥 뚫고 중정이 만들고 그렇게 돼요. 근데 대지가 좀 작아도 어떻게 돼요? 대지 경계선 쪽으로 이 최소 이격거리만 띄고 울타리처럼 담장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오히려 그거는 이 중정의 장점이 되겠죠. 담장을 할 필요가 없는 그거는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 얘기하다 그랬는데 공사비가 그래서 증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가운데 뭐 정원 만들어야죠. 방수도 해야죠. 그리고 제일 큰 게 뭡니까? 물리적으로 이 외피 면적이 커져요. 같은 건물 이 공간에서 외피 면적이 비례하면서 외피 면적에 따른 재료비의 증대, 또 외피 면적에 필요한 열 손실이 있죠. 그래서 가장 이 부피 공간에 비해서 외피 면적, 껍데기 면적이 작은 게 뭡니까? 이 구 형태죠, 구. 돔 형태. 그 다음에 정사각형, 큐브. 주사위 모양. 그 다음에 직사각형. 그 다음에 제일 이 외피 면적이 넓으면서 그런 구조가 이런 중정이 될 수가 있어요. 바깥에도 벽 면적이죠. 안에 또 이게 있고 그래서 외피 면적이 증가하면서 공사비는 아무렇게도 좀 증대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아무래도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유지 보수도 그만큼 더 할 일이 생기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동선이 길어지는 그러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쪽에 가려면은 이렇게 뭐 복도식으로 쭉 그렇게 동선이 좀 길어지는 그러한 것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대지에 꽉 채워서 한다 그러면은 중정을 넣으면은 그거는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정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큰 거 두 가지. 하나는 프라이버시, 독립성이 좋다. 아무리 번잡하고 그런 동네에 딱 울타리 삼아 중정을 만들면은 중정은 고요한 정원을 만들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지하 건물을 할 때는 중정을 넣어주면 좋다. 통풍 채광이 좋고 지하 느낌이 안 나게 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중정이 좋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뭐 그러한 조건이 아니고 바깥의 경치도 좋고 조용하고 프라이버시도 좋은 그런 지역에다가 또 뭐 중정을 떡 넣어요. 그러면 그거는 좀 잘못된 설계가 아닌가. 괜히 낭비, 단점 요소가 오히려 부각됩니다. 그래서 중정을 선택할 때는 이러한 조건이 맞고 이러한 내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넣어주는 것이 좋다. 아무데나 뭐 중정이 멋있다 그래서 그냥 중정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정에 대한 개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